환자가 사라졌습니다. 간호사의 날카로운 비명이 VIP 병동의 차가운 정적을 단번에 찢어발겼습니다. 그 소리에 복도 끝에 서 있던 고성이는 짐승처럼 달려가 병실 문을 거칠게 열어젖혔습니다. 그녀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우진이 누워 있어야 할 침대는 텅 비어 있었고 바닥에는 억지로 뜯겨나간 링거줄이 뱀처럼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하얀 시트 위에는 아직 마르지 않은 붉은 선혈이 점점이 흩뿌려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피가 아니었습니다. 고성이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완벽한 계획, 그 바벨탑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 없는 아우성이었습니다. 우진아, 한우진, 어디 갔어? 그녀는 미친 사람처럼 병실 안을 휘젓기 시작했습니다. 침대 밑을 살피고 옷장 문을 부서져라 열어젖히며 아들의 이름을 불렀지만 돌아오는 것은 열린 창문 틈으로 들이치는 것은 비바람 소리뿐이었습니다. 비바람은 마치 그녀를 조롱하듯 병실 안의 커튼을 사정없이 흔들었습니다. 그때 보안실장이 사색이 된 얼굴로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습니다. 이사장님, 지하 주차장 CCTV는 깨끗합니다. 외부 침입 흔적도 전혀 없습니다. 환자분이 직접 창문을 통해 비상계단 쪽으로 나간 것 같습니다. 뭐라고? 그 몸으로? 혼자 걷지도 못해서 부축받던 애가 어떻게 창문을 넘어? 이성을 잃은 고성이는 보안실장의 뺨을 잇는 힘껏 후려갈겼습니다. 짝 하는 날카로운 파열음이 병실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고성이의 호흡은 거칠어졌고 눈빛은 살기로 번들거렸습니다. 지은호 그년이야. 그년이 내 아들 꼬드겨서 빼돌린 거라고. 당장 찾아와. 병원 쥐잡듯이 뒤져. 아니, 산도 뒤져. 내 아들 못 찾아내면 너희들 다 죽여버릴 거야. 고성이의 절규는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소유물이자 트로피인 아들이 사라졌다는 상실감, 그리고 완벽했던 시나리오가 주인공의 이탈로 인해 산산조각 나버린 작가의 히스테리에 가까웠습니다. 같은 시각 병원 뒷산은 칠흑 같은 어둠과 폭우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비틀거리며 힘겹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우진이었습니다. 며칠간 세탁하지 않아 뽀얗던 환자복은 이미 진흙투성이가 되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었고 억지로 링거 바늘을 뽑아낸 팔에서는 빗물에 섞인 붉은 피가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맨발이었습니다. 젖은 낙엽 아래 숨겨진 날카로운 돌부리에 찢기고 억센 가시덤불에 찔려 발바닥은 이미 피범벅이 되었지만 우진은 고통을 느낄 새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의 생각만이 그의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안 돼. 은호는 안 돼. 내 동생이야. 우진은 주문처럼 중얼거리며 산속 더 깊은 곳으로, 더 어두운 곳으로 기어들어갔습니다. 며칠 전 어머니의 통화를 엿들은 그날 밤의 충격이 다시금 뇌리를 스쳤습니다. 자신이 살기 위해서는 얼굴도 모르는 쌍둥이 동생의 간을 빼앗아야 한다는 잔혹한 진실. 그리고 엄마라는 사람은 그걸 사랑이라고 포장하며 기꺼이 동생을 제물로 바칠 거라는 확신. 우진은 굵은 나무 뿌리에 걸려 거칠게 넘어졌습니다. 차가운 빗물이 온몸을 적시며 체온을 앗아갔습니다. 숨이 턱 끝까지 차올랐고 눈앞이 흐려지며 의식이 가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기서 멈출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병원에 남아있는 한 고성이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이 사라져야만, 아니 차라리 자신이 죽어야만 은호가 살 수 있었습니다. 제발 나를 못 찾게 해주세요. 이대로 죽게 해주세요. 우진은 빗물에 젖은 차가운 흙바닥을 손톱으로 긁으며
오열했습니다. 그것은 살고 싶다는 인간의 본능과 동생을 살려야 한다는 형제의 사이에서 벌어지는 처절한 사투였습니다. 한편 박진석의 은신처로 향하던 검은색 밴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운전대를 잡은 박성재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병원에 심어둔 내부 조력자의 다급한 목소리가 스피커폰을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본부장님, 큰일 났습니다. 작전 개시 전에 한우진 씨가 사라졌습니다. 지은호 씨가 데려간 게 아닙니다. CCTV 확인 결과 혼자 병원을 탈출했습니다. 성재는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급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기익, 타이어 타는 매캐한 냄새와 함께 차가 빗길에 미끄러지며 위태롭게 멈춰 섰습니다. 뭐라고? 혼자? 그 몸으로? 지금 걷기도 힘든 상태잖아. 조수석에 타고 있던 이지혁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우진 이 몸 상태로는 이 빗속에서 혼자 움직이는 게 불가능해. 쇼크가 올 수도 있어. 당장 찾아야 해. 고성희보다 먼저 찾아야 한다고. 뒷좌석에 앉아있던 박진석 회장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30년 전 아내의 악행을 막지 못했던 죄책감이, 그리고 아들을 괴물 같은 아내의 손에 방치했던 후회가 거대한 파도처럼 그를 덮쳤습니다. 내 불찰이다. 그 아이가 그런 선택을 할 줄은. 그 아이는 제 어미와 달리 심장이 너무 약해. 아니, 너무 착해서 탈이야. 박성재가 결단력 있게 핸들을 꺾었습니다. 차 돌려. 병원 뒷산이야. CCTV가 없는 사각지대는 거기뿐이야. 세 남자는 세워두었던 모든 작전을 백지화했습니다. 지금은 오직 한 사람, 한우진을 구하는 것만이 목표였습니다. 빗속을 뚫고 병원으로 다시 향하는 그들의 뒤로 고성이가 푼 사설 용역들의 차량 불빛이 뱀의 눈처럼 번뜩이며 따라붙고 있었습니다. 빗줄기는 점점 더 굵어지고 어둠은 그들의 시야를 가렸습니다. 창문을 내리고 이름을 불러보지만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혀 흩어졌습니다. 우진아, 한우진. 시간은 야속하게도 그들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산 중턱, 거친 덤불 속에 웅크린 채 쓰러져 있는 우진을 먼저 발견한 건 이지혁이었습니다. 우진의 몸은 이미 빗물에 젖어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호흡은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얕고 불규칙했습니다. 우진아, 정신 차려. 나 지혁 형이야. 내 목소리 들려? 지혁은 우진을 흔들어 깨우며 자신의 외투를 벗어 덮어주었습니다. 그 따스한 온기에 우진이 힘겹게 눈꺼풀을 들어 올렸습니다. 초점 없는 눈동자가 허공을 헤매다 지혁의 얼굴에 멈췄습니다. 지혁? 형? 은호는요? 은호는 무사한가요? 죽어가는 순간에도 동생의 안부를 먼저 묻는 우진의 모습에 지혁은 목이 메었습니다. 은호는 안전해. 우리가 지키고 있어. 그러니까 우진이도 살아야지. 살아서 은호 봐야지. 지혁의 말에 우진은 희미하게, 아주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핏기 없는 입술이 달싹거렸습니다. 다행이다. 내 동생, 착한 내 동생. 걔는 살아야 해요. 나는 괜찮아. 엄마한테 전해줘요. 나 때문에. 더 이상 죄짓지 말라고. 말을 마친 우진의 고개가 힘없이 툭 떨어졌습니다. 우진아, 안 돼. 눈 떠. 정신 차려. 성재야, 여기야. 찾았어. 빨리 와. 지역의 절규가 산을 울렸습니다. 하지만 그 절규에 답한 것은 성재가 아니었습니다. 산 아래쪽에서 수많은 손전등 불빛이 그들을 향해 비쳤습니다. 확성기를 통해 들려오는 고성희의 목소리는
광기에 차 있었습니다. 저기다. 저기 놈들이 있다. 내 아들 내놔. 이 도둑놈들아. 검은 양복을 입은 용역들이 쇠파이프를 들고 산을 기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뒤늦게 도착한 성재와 박진석이 지역과 우진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한 발짝만 더 오면 가만 안 두겠다. 내가 누군 줄 알아. 박진석이 소리쳤지만 이미 이성을 잃은 고성이의 용역들에게 회장의 권위 따위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수적으로 절대적인 열세. 그들은 벼랑 끝에 몰렸습니다. 그때 거친 숨을 몰아쉬며 고성이가 올라왔습니다. 헝클어진 머리, 진흙투성이가 된 명품 구두, 찢어진 스타킹. 그녀의 몰골은 처참했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살아있었습니다. 그 눈은 아들을 찾았다는 안도감보다는 자신의 소유물을 되찾으려는 집착과 탐욕으로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우진아, 엄마한테 와. 저것들이 널 납치한 거야. 그렇지? 엄마가 다 해결해 줄게. 그녀가 우진에게 손을 뻗으려는 찰나 숲속 깊은 어둠 속에서 또 다른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거친 덤불을 헤치고 누군가 걸어 나왔습니다. 흙투성이가 된 채 맨발로 서 있는 여자. 지은호였습니다. 은호의 손에는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들려 있었습니다. 빗물에 젖어번들거리는 유리 조각을 그녀는 망설임 없이 자신의 목에 갖다 댔습니다. 빗물과 섞인 붉은 피가 그녀의 하얀 목을 타고 한 줄기 흘러내렸습니다. 그만해. 당신 아들 살리고 싶으면 당장 물러서. 고성이가 멈칫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미쳤어? 당신이 원하는 게 내 간이지? 내 몸이지? 그래서 우진 오빠 살리려는 거잖아. 한 발짝만 더 오면 내가 여기서 죽어버릴 거야. 그러면 당신 아들도 영영 못 살려. 내가 죽으면 내 장기도 쓸모 없어지니까. 당신 아들, 당신 욕심 때문에 죽는 꼴 보고 싶으면 어디 한번 와봐. 은호의 눈빛은 서늘했습니다. 그것은 공포에 질린 피해자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악마와 거래를 하려는, 아니 악마를 사냥하려는 사냥꾼의 눈빛이었습니다. 광기에 찬 고성희와 도끼를 품은 지은호, 그리고 그 사이에서 죽어가는 우진을 안고 있는 지역과 분노하는 성재, 박진석. 거세지는 빗줄기 속에서 운명의 수레바퀴는 파국을 향해 굴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만해. 당신 아들 살리고 싶으면 당장 물러서. 지은호의 손에 들린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그녀의 목을 파고들었습니다. 빗물과 섞인 붉은 피가 하얀 셔츠를 적시는 순간 광기에 차있던 고성이의 발걸음이 뚝 멈췄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그거 내려놔. 당장. 고성이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그것은 딸에 대한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아들 한우진을 살릴 유일한 도구가 망가질까봐 느끼는 극심한 공포였습니다. 한 발짝만 더 오면 내가 죽어버릴 거야. 그러면 당신 아들도 영영 못 살려. 내가 죽으면 내 장기도 쓸모 없어지니까. 당신 아들, 당신 욕심 때문에 죽는 꼴 보고 싶으면 어디 한번 와봐. 은호의 목소리는 빗소리를 뚫고 고성이의 고막을 때렸습니다. 공포에 질린 피해자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새끼를 지키기 위해 어미 곰처럼 으르렁거리는 맹수의 눈빛이었습니다. 비록 그 대상이 자신의 오빠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때였습니다. 우진아, 우진아. 성재와 지역이 동시에 소리쳤습니다. 우진의 얼굴은 이미 흑빛으로 변해 있었고 호흡은 금방이라도 멎을 듯 가빴습니다. 박진석 회장이 고성이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아내에게 큰 소리친 적 없던 그가 처음으로 짐승 같은 포효를 내질렀습니다. 비켜. 내 아들 죽게 놔둘 셈이야? 헬기 불렀어. 당장 병원으로 옮겨야 해. 헬기? 누구 맘대로. 우진이는 내 아들이야. 내가 데려갈 거야. 고성이가 악을 쓰며 용역들에게 손짓했습니다. 검은 양복들이 성재와 지역을 에워싸기 시작했습니다. 쪽수에서 밀리는 상황. 성재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친구 지역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뚫어야 한다. 지역아, 우진이 업어. 은호 씨 데리고 헬기 착륙장으로 뛰어. 여긴 내가 막을게. 무슨 소리야? 같이 가야지. 빨리. 우진이 시간 없어. 성재가 선제 공격을 날렸습니다. 달려드는 용역의 명치를 걷어차고 쇠파이프를 뺏어들었습니다. 평소에 냉철한 본부장 박성재가 아니었습니다. 이복 동생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사랑하는 여자를 보내주기 위해 목숨을 건 야수였습니다. 가, 어서. 성재의 절규에 지역은 이를 악물고 우진을 업었습니다. 은호야, 뛰어. 지역과 은호가 숲길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고성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잡아. 저것들 잡아. 우진이 뺏기면 너희들 다 죽을 줄 알아. 용역 몇 명이 지역을 쫓으려 하자 박진석 회장이 그들의 다리를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흙탕물에 구르며 60대 노인이 된 회장이 젊은 용역들의 발길질을 온몸으로 받아냈습니다. 못 가. 내 아들한테 못 가. 이 나쁜 놈들아. 아버지. 성재가 뒤를 돌아보며 울부짖었지만 박진석은 피 섞인 침을 뱉으며 웃었습니다. 가라. 성재야. 가서 우진이 살려라. 아비 노릇 한 번만 하게 해다오. 지역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렸습니다. 등 뒤에서 느껴지는 우진의 체온이 점점 식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은호는 맨발로 숲길을 달리며 계속해서 우진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우진아, 조금만 참아. 거의 다 왔어. 제발, 제발 죽지 마. 헬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산 정상 부근 공터, 강렬한 서치라이트가 어둠을 갈랐습니다. 박진석 회장이 미리 준비해둔 닥터 헬기였습니다. 하지만 헬기 앞에는 이미 고성이가 먼저 도착해 있었습니다. 지름길을 알고 있던 그녀가 미리 매복해 있었던 것입니다. 어딜 도망가려고. 고성이의 손에는 전기 충격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이리 줘. 내 아들 이리 내놔. 지역이 우진을 내려놓고 앞을 막아섰습니다. 당신은 엄마 자격 없어. 아들을 살리는 게 아니라 당신 욕심을 채우려는 거잖아. 시끄러워. 핏줄도 아닌 주제에 어디서 끼어들어? 은호야, 선택해. 내 발로 올래? 아니면 저놈들 다 죽는 꼴 볼래? 은호는 숨을 몰아쉬며 고성이를 노려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성이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래요. 갈게요. 내가 가면 되잖아요. 은호야. 안 돼. 지역이 소리쳤지만 은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고성이의 얼굴에 승리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 착하다. 진작 그럴 것이지. 은호가 고성이의 코앞까지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고성이가 방심한 틈을 타 손에 쥐고 있던 유리 조각을 바닥에 내던지고 고성이의 허리를 껴안았습니다. 지금이에요. 태워요. 이거나. 이 미친년아. 은호가 온몸으로 고성이를 막는 사이 지역은 우진을 안고 헬기에 뛰어올랐습니다. 헬기 프로펠러가 거센 바람을 일으키며 이륙을 준비했습니다. 안 돼. 우진아. 가지마. 고성이가 발버둥 쳤지만 은호는 죽을 힘을 다해
그녀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숲속에서 피투성이가 된 성재가 비틀거리며 나타났습니다. 뒤따라오던 용역들을 따돌리고 헬기장까지 올라온 것입니다. 그는 쓰러져 있는 은호와 발광하는 고성이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떠오르는 헬기를 보았습니다. 성재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소리쳤습니다. 지혁아, 은호 부탁한다. 우진이. 꼭 살려. 헬기가 어둠 속으로 사라지자 고성이는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내 아들, 내 우진이. 다 내년 때문이야. 고성이가 은호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려는 순간 경찰 사이렌 소리가 산 아래에서부터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박진석 회장이 미리 신고해둔 경찰 병력이 도착한 것입니다. 다음에 예고 병원에 도착한 우진은 긴급 수술에 들어가지만 심정지가 온다. 지혁과 은호가 오열하는 가운데 수술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고개를 젓는다. 한편 경찰서에 잡혀간 고성이는 묵비권을 행사하며 변호사를 부르고 박진석 회장은 성재에게 회사의 모든 권한을 넘기는 중대 발표를 하는데 구독, 좋아요.